자, n파이 2가 25래요. 그러면 n의 제곱이 25란 소리죠. 따라서 n은 5입니다. x 더하기 2a의 5승의 전개식에서 x 3승의 계수가 640이래요. 자, 그러면 이항정리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해볼게요. 자, 시그마 r은 0부터 5까지 OCR x의 5-r 2a의 r승 이렇게 되죠. 자, 시그마에다가 아래다 0부터 n, 5까지 넣어서 쭉 더할 건데 여기서 아래다가 2를 넣었을 때가 x 3승이 나오죠. 그래서 아래다가 2를 넣어서 써보면 OC x 3승 2a의 3승은 8a 세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x 3승의 개수는 10 곱하기 8이니까 80a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80a 세제곱이 640이 돼야 되니까 a 세제곱이 8, a가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빨간 볼펜 5자루와 파란 볼펜 2자루를 학생 4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거래요. 자, 근데 뒤에 괄호가 중요합니다. 괄호 안에 조건 보면 한 자루도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대요. 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중복 접수기가 편하죠. 자, 빨간 볼펜 5자루를 학생 4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래서 요걸 이렇게 쓸게요. 자, A1, A2, A3, A4가 의미하는 건 각 학생에게 준 볼펜, 빨간 볼펜의 개수예요. 이때 A1, 2, 3, 4 얘네들은 0이 가능하죠. 0 이상의 정수가 되면 돼요. 자, 파란 볼펜도 같은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4명의 학생에게 파란 볼펜을 각각 B1, B2, B3, B4개를 줬다고 합시다. 근데 합쳐서 2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B1, B2, B3, B4 이 값들이 모두 0 이상의 정수가 됩니다. 자, 그럼 경우의 수는 빨간 볼펜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4H 5가지가 되고요. 파란 볼펜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4H 2가지가 되니까 문제의 정답은 이 두 개의 곱을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8C5니까 8C3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5C2와 똑같죠. 그래서 계산하면 8C3은 876 나누기 6이라서 56까지, 5C는 10까지, 그래서 560까지가 됩니다. 자, 1, 2, 3, 4, 5로 만든 5자리 자연수 n이 있는데 이 n이 자, 가족권 홀수이면서 나족권 만에서 3만 사이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홀수가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자리 중에서 1의 자리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3, 5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나조건 때문에 맨 앞에 숫자가 여기가 1이거나 또는 맨 앞에 숫자가 2가 되는 경우만 가능해요. 자, 그럼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1과 2밖에 없으니까 2가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맨 뒤에 자리부터 먼저 할게요. 맨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1, 3, 5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겠죠. 3가지예요. 그리고 중간 자리는 아무거나 와도 되죠. 5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 순열을 활용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10이고 25 곱하기 3 하면 75죠. 750까지가 정답이 됩니다. 자, FN이 시그마 값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FN이 2023을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해보랍니다. 자, 먼저 FN을 파악을 해볼게요. 자, 시그마 쭉 전개를 해보면 K에다 1 넣으면 2n 더하기 1 C2 2 넣으면 2n 더하기 1 C4 이런 식으로 짝수들만 나와서 2n 더하기 1 C2n까지 더하는 게 FN이네요. 자, 이거는 이 FN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1 더하기 x의 2n 더하기 1승 이항 정리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전개하면 2n 더하기 1 C0 2n 더하기 1 C1x 2n 더하기 1 C2x 제곱 이렇게 가서 2n 더하기 1c 2n 더하기 1 x 2n 더하기 1승 이렇게 됩니다. 전개를 하면
자, 여기 식에다가 x에다가 이제 1을 넣어 보세요. x에다 1 넣으면 좌변은 2에 2n 더하기 1승이 되고요. 우변은 2n 더하기 1c 0부터 쭉 더해서 조합들을 2n 더하기 1c 2n, 2n 더하기 1c, 2n 더하기 1까지 더하는 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좌변은 0이 되고요. 우변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나온 두 식을 더하면 좌변은 2에 2n 더하기 1승이고요. 우변은 2배에 2n 더하기 1c 0부터 쭉 해서 짝수들만, 뒤에가 짝수인 경우들만 쭉 더하는 거에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면 좌변은 2에 2n승이고, 자, 여기서 2n 더하기 c 0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돼서요. 우변은 이와 같이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fn은, 이 부분이 fn이죠. fn 이 값과 같아요. 자, 4의 n승 빼기 1, 이게 fn이 됩니다. 자, 그럼 fn 구했어요. fn이 4의 n승 빼기 1인데 얘가 1023이 되려면 n이 5가 되면 돼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망을 따라서 A에서 출발해서 P를 거쳐서 B로 갈 때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으면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일단 P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자, P로 들어갈 때 X1이라는 점을 통해서 P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 밑에 점 x2라는 점을 통해서 P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 자, x1을 통해서 갔을 때는 P에서 B로 갈 때 그냥 자유롭게 P에서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아래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x1을 통해서 P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데 x2를 통해서 P로 들어갔을 때는 오른쪽으로 밖에 못 갑니다. 왜냐면 문제의 맨 마지막 줄 읽어보시면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 A에서 x1을 통해서 P로 간 경우와 A에서 x2를 통해서 P로 간 경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x1을 통해서 P로 갔을 때는 이제 P에서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되니까 자유롭게 가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바둑판 모양이 아니까 중간에 점을 한 개 더, 두 개를 점을 찍읍시다. 이 점을 이제 y1, 이 점을 y2라고 할게요. 자, 이때는 y1을 통해서 B로 갈 수도 있고요. y2를 통해서 B로 갈 수도 있어요. x1을 통해서 P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데 x2를 통해서 P로 들어갔을 때는요. P에서는, 자, 여기 요 점을 선생님이 Q라고 할게요. P에서 무조건 Q로 일단 가야 돼요. X2를 통해서 P로 들어가면 아래로는 못 오니까 아래로는 못 가요.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요. 그 다음 Q에서 B로 가는 거는 이제 구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법을 생각을 미리 해놓고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자, A에서 X1까지 가는 방법 세볼게요.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3번 가면 되니까 이 화살표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4팩토리알 나누기 3팩토리알 가지가 되겠죠. 자, x1에서 P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죠. 똑바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 자, 이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해야 돼. 자, P에서 Y1으로 가는 방법은 쭉 가는 거 한 가지죠. Y1에서 B로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한 번, 밑으로 3번 가야 되니까 4팩토리알 나누기 3팩토리알 가지가 됩니다. 더하기. 이번엔 P에서 Y2로 가는 방법은 Y2로 가는 거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 두 가지밖에 없죠. 쉬우니까 바로 셉시다. Y2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2번, 밑으로 2번이니까 4팩토리알 나누기 2팩토리알, 2팩토리알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경우도 해볼게요. A에서 X2까지 가려면, 자, A에서 X2까지 가려면, 자, 요점을 R이라고 합시다. 무조건 R을 거쳐서 가야 돼요. X2로 가려면. 그럼 A에서 R까지 가는 방법은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가지고요. 거기서 R에서 X2로 가는 거 한 가지가 되겠죠. 자, X2에서 P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죠. 위로 똑바로 올라가야 돼, 그냥. 다음 P에서 Q로 가는 것도 한 가지예요. 오른쪽으로 똑바로 가야 되고요. Q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2번, 밑으로 3번이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3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서 답을 구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4가지고요. 요거 4고요. 그 다음은 요거 하나 약분하고 24 나누기니까 12. 그래서 16 곱하기 4니까 64가지. 그 다음은 여기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약분하고. 자, 5팩토리얼은 120이고요. 2팩토리얼이 분모에 2개 있으니까 4로 나누면 30까지.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은 94가 됩니다. 두 남학생 AB를 포함한 4명의 남학생하고 여학생 C를 포함한 4명의 여학생이 있어요. 이 8명을 원탁에 앉힐 건데 조건 보면 가조건 A와 B는 이웃해야 된대요. 그리고 나조건 여학생 C는 다른 여학생들과 이웃하면 안 된대요.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원순열로 배치하는 경우 수를 구해볼 거야. 자, 일단 가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A하고 B는 항상 이렇게 붙어 다녀야 되니까 이웃해야 되니까 묶어버려요. 그래서 하나의 사람처럼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나조건을 생각을 가만히 해보자. C라는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 C라는 여학생은 양 옆에 남학생이 이렇게 있어야 될 거야. 양 옆에 남학생이 꼭 앉아야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를 생각해 볼 건데 요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이웃해 다녀야 되니까 요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 근데 케이스를 좀 나눠 생각해 봐야겠다. 지금 A, B가 이웃해야 되니까 일단 생각을 해봐. 자, C라는 여학생의 양 옆에 일단 A, B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없죠. A랑 B가 이웃해야 되니까. 그럼 양 옆에 A 또는 자, C의 양옆에 이렇게 할게요. C의 양 옆자리 중 한 자리에 A 또는 B가 오는 경우 하고 자, 양 옆에 C의 양 옆에 A도 안 오고 B도 안 오는 경우 C의 양 옆자리에 A, B가 아무도 안 와. 그렇단 말은 양 옆자리에 다른 남자애 M1과 M2가 오는 경우 이렇게 C의 양옆에 남학생들 배치하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C의 왼쪽에 A 또는 B가 오는 경우는 만약에 C의 왼쪽에 A가 오면 자, B는 A랑 이웃해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와야 되고 남학생 누군가 한 명이 와야 돼요. 혹은 A, B 하고 또 다른 남학생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오게 되면 C의 오른쪽에 A가 오거나 C의 오른쪽에 B가 오게 되면 자, A 옆에는 A랑 B가 이웃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고 이쪽에 남학생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4명을 한 덩어리로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4명을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경우의 수는 자, BAC일 때 여기 남학생 M1, M2 둘 중에 한 명이죠. ABC일 때도 남학생 그 옆에 올 수 있는 거는 M1, M2 둘 중에 하나죠. 여기도 M1, M2, 여기도 M1, M2. 즉, 총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4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빈 동그라미 친 자리에 남학생을 놓는 방법이 2가지. 그래서 이렇게 4명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방법의 수가 8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B, A, C, M1 요 순서대로 그 4명이 항상 이웃해 다니기로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제 남은 사람 M2, F1, F2가 남았죠. F3까지. 그러면 남은 4명이 더 있고요.
그러면 5명의 사람을 원탁에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5명을 원탁에 배열한 방법의 수는 5분의 5 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C의 악lep자리에 M1하고 M2가 오는 경우 C, M1, M2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로 같이 다니고요. 자, A랑 B는 무조건 같이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남은 사람이 F1, F2, F3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총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명 있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5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5분의 5 팩토리얼인데 여기서 A랑 B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남자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2 팩토리얼. 여기도 C를 가운데 두고 M1하고 M2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2 팩토리얼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 경우의 수 구하면 8 곱하기 24 가지고 밑에 거는 4 곱하기 24가지죠. 둘이 더하면 12 곱하기 24가지 288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자, x1, x2, x3, x4가 14의 자연수고 가조건 자, 내 자연수의 합이 34가 돼야 되고요. 나조건 x1과 x3은 홀수, x2와 x4는 짝수가 돼야 되는데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x1, 2, 3, 4 개수를 구해보래요. 자, 그럼 일단 홀수 짝수 조건부터 처리를 해볼게요. x1은 홀수니까 이렇게 써보자. 2y1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게 되면 자, 지금 x1이 될 수 있는 게 1, 3, 5, 7, 9, 11, 13까지 가능하죠. 그러려면 y1은 0 이상 최대 13이 돼야 되니까 13 되려면 6까지 가능합니다. 또 x3도 2y3 플러스 1이라고 쓰면 y3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x2는 짝수야. 그럼 이렇게 쓸게. 2y2 더하기 2라고 쓰면 지금 x2가 2, 4, 6, 8, 10 해서 14까지 가죠. 그러니까 y2는 0에서부터 6까지 가능해요. 다음 x4도 마찬가지. 2y4 플러스 2 하고 0y4 6 이렇게. 자, 그럼 이 값들을 나조건에서 나온 이 값들을 가식에다 넣어서 다시 써볼 거야. 자, 4개 다 더하면 2, y1, 2, 3, 4 다 더한 거가 더하고 1, 1, 2 더하면 6이죠. 그게 34니까요. 자, 34에서 6 빼면 28이고요. 양변 2로 나누면 y1, 2, 3, 4 더한 게 14가 돼야 돼요. 이때 y1, 2, 3, 4는 0 이상 6 이하의 정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건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y1, 2, 3, 4를 식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y1, 2, 3, 4의 개수를 세주면 그게 x1, 2, 3, 4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중복점 문제를 풀려고 봤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 뒤에 여기서 y1, 2, 3, 4가 0에서 14까지 다 가능했다면 중복적으로 쉽게 나올 텐데 여기는 6까지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야.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y1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거야. 그냥 전체 경우 중복조합으로 구할 수 있는 전체 가능한 경우에서 y1, 2, 3 이 4 중에 한 개 이상이 7 이상인 경우를 제외해주면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4H14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자, y1이 7 이상이거나 또는 y2가 7 이상이거나 또는 y3가 7 이상이거나 또는 y4가 7 이상인 경우 요것들을 제외해 줄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위로 올려놓고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이 뒷부분을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또는 이란 말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또는 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겹치는 부분, 교집합 부분이 어떻게 나온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교집합이 없으면 상당히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지금 겹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겹칠 수 있냐면 지금 4개의 합이 14가 되는 거잖아. 7 더하기 7 더하기 0 더하기 0이 14라서 어떤 두 개가 동시에 7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경우만 따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따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이 두 개 나오는 경우. 자, 케이스 1번. 자, y1, y2, y3, y4 중에 7이 두 개인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y1, y2, y3, y4 4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걔네가 7이 되게 하는 경우니까 7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6가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7이 좀 문제인데 7이 한 개만 나오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7이 한 개만 나오면 자, 그 y1이 7인 경우만 생각해 보자. y1이 7이고 y2, y3, y4 얘네가 7이어야 되는데 이 중에 자, y2, y3, y4 중에 7 되는 경우가 없어야 돼. 6 이하라는 소리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럼 y1이 7이 되는 경우의 수는 뭐 한 가지죠. 자, y2, y3, y4 7 되는 경우의 수는 3h, 자, 3h 7가지인데 그 중에서 지금 y2나 y3, y4 셋 중에 하나가 7이 되는 경우는 제외해줘야겠죠. 왜냐면 지금 세려고 하는 건 7이 한 개인 경우만 세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요 경우의 수는 이렇게 3h7 빼기 3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자, 근데 이거는 y1이 7인 경우만 생각했는데 y2만 7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y3, y4만 7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4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3h7 9c 7 9c 2 94 36 빼기 3이니까 33 곱하기 4 132가지가 되네요. 자, 이제 y1이 8 이상이 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y1이 8 이상이 되면 y2, y3, y4에서는 이제 더 이상 7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쉽게 셀 수 있을 거야. 자, y1이 8일 때는 이거를 표처럼 만들어 볼게요. y1하고 y2, y3, y4가 있는데 합이 있는데 자, y1이 8일 때는 얘네들의 합은 6, 9일 때는 5, 10일 때는 4, 11, 12, 13, 14. 자, 여기는 3, 2, 1,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2, y3, y4를 결정해주는 경우의 수는 3h6가지고 여기는 3h5, 3h4 이렇게 가서 3h0가지 여기는 3h1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조합으로 다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9c6, 8c6 8c6이니까 8c2죠. 여기는 7c2예요. 여기는 6c2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3c2 여기는 2c0인데 2c2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규칙적으로 바뀌어요. 자, 8c2는 8, 7에 56 나누기니까 28 7, 6 나누기니까 3, 7에 21 6, 5 나누기니까 3, 5, 15 자, 5c2는 10 4c2는 6 3c2는 3 2c2는 1 자, 그래서 다 더해보시면 여기는 49 이렇게 더하면 31 이렇게 더하면 4니까 이렇게 더하면 35죠. 35 더하기 49 하면 84가지. 자, 그래서 y1이 8 이상이 되는 경우가 84가지고요. y2가 8 이상이 되는 경우, y3가 8 이상이 되는 경우, y4가 8 이상이 되는 경우도 다 84가지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 경우들은 84가 4번 더해지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자, 여기 4h14 계산해 볼게요. 4h14는 4 더하기 14, 18,
17C14니까 17C3이죠. 자, 17C3 미리 계산해 볼까요? 17, 16, 15 나누기 6. 그러면 3으로 약분하면 5고요. 2로 약분하면 8이죠. 40 곱하기 17, 47에 28. 자, 여기는 이제 680까지가 되고요. 그다음 빼기. 자, 7이 두 개 있는 경우 아까 했던 거 6가지였고요. 7이 한 개만 있는 경우 132개였어요. 제외해 주고요. 그다음 y1이 8 이상이 되는 경우 y1이 8 이상이 되는 경우가 84가지였죠. y2, y3, y4도 똑같죠. 84 4번 더해서 빼주면 돼요. 680에서 자, 여기 계산 138이고 뒤에는 4, 4, 16, 4, 8에 32, 336. 그럼 둘이 더하면 4, 7, 474가지. 자, 그래서 빼주시면 206개가 됩니다.